자, 그 아이디 만들었고 패스워드 만들었는데 새로 고침 한번 하시면 지금 리스타트 해가 서버가 안 들어가네요. 서버를 돌리셔야지. 그 서버만 돌릴 수 있는데 지금 서버가 지금 돌리면서 브라우저도 여시죠. 요게 이제 텍스트인데 이거 지우면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세요는 보입니다. 배경 백그라운드로 되어 있는 거 보이게 되고 이제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동그라미 이게 나오시는데 사실은 자바스크립트로 텍스트는 전부 다 프로그램 처리하면 보입니다. 보여서 사용될 수 있고요. 그 저희가 F12 눌러서 여기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쓰셔서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소스는 보이는데 엘리먼트에다 데이터 변경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그 병일 보일 수도 있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일단은 태그에서는 없는 걸로 소스에 해당되는 게 전부 다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셔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셨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패스워드 나왔고 파일 나옵니다. 파일이 이제 나오시는데 여기 위에 거 복사 이렇게 붙여놓은 밑으로 내려서 그 타입이 파일이다. 타입이 파일이고요. 네임도 파일이다. 밸류 값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밸류 값에 해당되는 것은 보니까 여기다 파일을 써놨네요. 플레이스홀더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파일 입력하라고. 이거 저기 파일 입력이라고 하고 쓸데없으면 지우셔야 돼요. 이게 쓸데없이 이렇게 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쓰시고요.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이렇게 이제 파일 선택하라고 나오고 선택된 파일이 없습니다. 여기 파일 선택이라고 나오는데 클릭하면 이제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오는 거죠. 여기 밸류가 있는데 선택된 파일이 없대요. 밸류는 의미가 없죠. 여기서 밸류는 이거 텍스트 밸류인데 저희가 바이트 단위에 의미가 없는 걸로 보고요. 파일 입력하고 플레이스홀더를 파일 입력을 썼는데 여기에 그 입력할 때에 보시니까 이제 파일 선택이라고 그냥 나오고 이거는 뭐 플레이스홀더는 별 의미가 없네요. 파일 입력하시라고 이거 지우시고 그러니까 결국 얘는 타입이 파일이고 이제 네임 이거 데이터 넘어갈 때 받아야 되니까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 되시겠죠?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찾아보기 이렇게 되거든. 여기서는 이제 브라우저마다 조금 틀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크롬에서 봤을 때에 입력되는 요 형태하고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그 엣지 같은 데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 브라우저가 요청하는 게 아니요 나중에 엣지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이제 엔터 치시면 이게 나오시는데 이때 파일 선택을 하면 선택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요거는 이 형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브라우저마다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여기는 똑같네요. 브라우저 엣지하고는 동일하게 처리가 됐네요. 네. 됐죠?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 특성상 달리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르게. 여기 지금 이제 여기 테두리 크기를 이렇게 했을 때에 사용되는 게 이제 조금 틀려지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그 다음 보시면 파일 했고요. 이제 체크박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크박스는 이제 2개, 3개를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 돼요. 2개, 3개. 테스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체크박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하실 때는, 저희가 타입이, 여기다가 이제 C 치시면 체크박스,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체크박스입니다. 이거 네임이 이제 체크박스, CK? 아이고. 체크박스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체크박스 써놨는데, 이런 거는 똑같은 걸 한 개 더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더 만들어서 사용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때, 여기 둘 다 체크박스고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으면, 같았을 때, 이제 여기 새로 고침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하시고, F12는 이제 처리하라. 체크를 이제 둘 다 이렇게 체크가 돼요. 둘 다 체크가 되고, 따로따로 동작을 합니다. 따로따로. 세트로 동작을 하지 않고, 따로따로 동작을 한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할 때는 체크박스를 쓰세요. 이름이 같으면 같은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라디오 버튼을 라디오라고 써져 있는데 라디오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이 라디오 버튼도 마찬가지 라디오에 해당되는 것도 2개, 3개 네임이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2개, 3개를 넣어보셔야 돼요. 넣어서 실행해 보시면 이제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예, 얘는 세트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한 개가 선택이 되면 한 개는 해제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되나요? 한 개가 선택이 되면 한 개는 해제가 되고요. 성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개는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선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selected라는 속성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체크디드라는 속성이 있어서 체크디드를 한 개 넣어 놓으시면 지금 위에 게 먼저 선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위에 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처리가 된다. 아시겠죠? 체크박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크드 이렇게 써가지고 똑같이 체크드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단독 태그입니다. 사용해서 쓰시면 여기에 사용하시면 요건 이제 체크된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할 때부터 얘는 체크된 상태로 시작을 하고요. 그냥 내비두시면 체크가 안 된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체크박스는 이제 사용자한테 선택하라고 시킬 때 보통 쓰는데, 라디오 버튼인 경우에는 내가 꼭 그 필요한 내용들에 해당되는 것은 체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든 이런 프로그램으로 보통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이 같아야 돼요. 네임이 같아야지만 이가 세트로 동작을 합니다. 이름이 틀리면 세트로 동작을 하지 않아요. 체크박스는 데이터가 한 개만 선택이 된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한 개만 넘어가고요. 체크박스는 이름이 같으면 여러 개의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프레스홀더 만드셨고요. 저희가 이제 체크박스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해 드리면, 체크박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 이름이 같더라도 네임이 같아도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동작한다. 체크는 따로따로 한 개씩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체크를 하는 걸로 기본은 비어 있는 거고요. 체크디드라는 걸 이용해서 먼저 체크해 놓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임이 같더라도 이게 동작을 따로따로 하시고요. 이름이 같은 네임이 같은 데이터가 둘 다 체크되면 네임이 같은 이제 입력 체크박스가 같은 것이 둘 다 체크되면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체크된 만큼의 여러 개의 데이터입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가 전달된다 이렇게 됩니다. 되시겠죠? 여러 개의 데이터가 전달돼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예, 잘 안 보이시나? 조금 더 키우면 전체적으로 소스가 잘 나와서. 예, 됐죠? 제 모니터로 볼 때는 되게 희미하게 보이는데 빔으로 보니까 좀 잘 보이네요.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크디드라는 게 있는데, 체크디드는 그 맨 처음에 입력할 때부터 이렇게 속성, 체크디드 속성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는 이제 그 체크박스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는 이제 타입, 체크박스나 또는 라디오에서 체크된 상태로 시작이 되는 거죠. 상태로 시작되도록 하는 게 체크박스의 그 체크드입니다. 체크드라는 속성을 붙여주시면 얘가 체크가 다 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되시겠죠? 예,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 안 된 건 없죠? 라디오 버튼하고 체크박스, 라디오에 대한 설명을 했네요. 라디오. 여기에 라디오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라디오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네임이 같으면, 라디오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네임이 같으면 세트로 동작하기 때문에 세트로 동작해서 한 개가 선택이 되면 다른 것은 해제된다. 그래서 이제 체크디드로 선택해서 이제 시작할 수 있으시고요. 여기 이제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체크디드로 쓸 수 있는데, 라디오는 한 개만 쓰시는 거죠. 한 개만 체크디드로 붙여서 사용을 하십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라디오가 이제 여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름이 같아요. 라디오로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름 다르게 쓸 수도 있는데 이름이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 개의 경우에도 F4키 눌러서 보시면 여기 한 개가 선택이 되면 다른 것은 해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예, 선택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라디오 버튼입니다. 자, 라디오까지 전부 다 했고요. 이제 보이지 않는 거, 데이터를 전송을 하려는데,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자, 보이지 않는 데이터 입력 이렇게 되는데 입력 양식 그래서 쓰는데 보이지는 않는데 넘어가긴 해요.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서버 쪽에서 데이터가 넘어가서 컨트롤러 쪽에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거고요. 그 타입에 해당되는 게 히든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히든으로 작성을 해서 사용하시고 네임도 네임 히든으로 썼나? 예, 히든으로 썼네요. 히든 써가지고 사용. DDN 히든으로 써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임이 있으면 요 네임으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히든으로 쓸 때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는 게 밸류를 반드시 씁니다. 밸류 반드시 써주시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히든이라고 붙였네요. 보이지 않는 데이터 입력을 할 때는 저희가 입력을 할 때는 이제 히든으로 쓰는데 그 데이터는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된다. 사용자가 입력을 못해요. 사용자가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보여야 입력하지. 없기 때문에 밸류를 반드시 저희가 밸류 속성을 이용해서 값을 세팅해 놓으셔야 돼요. 밸류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값을 세팅을 해놔야 데이터가 넘어가죠. 그죠?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히든으로 만들면 사용자가 입력도 못하고 하는데 거기다가 히든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 히든으로 해서 넘기시면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되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데이터 한번 해보셨고요. 지금 이렇게 되시면 실제적으로 히든으로 만든 내용은 여기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이제 안 보이죠? 여기 내용이 안 보이지만 F12 눌러요. 이제 개발자들은 다 볼 수 있어요. F12 누르시고요. 이제 여기 화살표 클릭하시고 맨 끝에 점을 동그라미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밑에 히든 만들어놨죠? 여기 히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 보이죠? 아, 밸류 이거구나. 안 넘어가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F12 눌러서 보시면 다 보인다. 이런 데이터가. 아시겠죠? 나중에 코딩할 때 여러분들이 데이터 다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죠?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잘 세팅이 돼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F12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이용하셔서 야 히든에 저기 세팅돼 있네? 안 돼 있네? 이런 눈으로 보시면서 확인하면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밑에 그 버튼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개, 그 다음에 이미지 있네요. 이미지 있는데 이미지도 해당되는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그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고 있는데 인풋에 관계 만들겠습니다. 복사해서 그래서 버튼 그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데 얘다 느낌표 빼기 2개. 지금 하는 것은 이제 버튼입니다.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고 있고요. 버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타입이 한 개는 이제 버튼입니다. 버튼으로 만들었고요. 버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거 아무것도 안 쓰면 기본이 뭐라고요? 인풋 태그에다가 타입을 안 썼어요. 그럼 기본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그 네임은 저희가 이 데이터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건 데이터 넘긴다 하면은 쓰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데이터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네임은 작성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밸류를 작성해서 밸류라는 걸 작성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버튼 이름을 여기다 씁니다. 버튼으로 보여질 이름. 여기다가 그냥 버튼이라고 썼네요. 버튼 이름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써보시면 이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 이제 버튼처럼 보이는데 클릭을 하면 아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버튼은 동작하지 않고 버튼 모양만 보여줄 수 있는 타입이 버튼 타입입니다. 복사 2개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개는 리셋이고요. 리셋이고 한 개는 이제 그 서브밋이죠. 서브밋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요. 그 여기도 리셋이라고 쓰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서브밋 이게 이제 전송 이런 뜻이죠. 서브밋 태그 같이 하면 요건 이제 서브 전달이 되도록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인풋 태그 한 개 더 만들었는데 이미지 만들었네요. 여기다가 이미지 썼고 이미지는
그 URL을 썼는데 http 땡땡 슬래시 되게 치시고 placehold 안 보여. it 슬래시 100 곱하기 100 x 100 예,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죠. 네. 그 연결은 돼 있는 거 보니까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그 떠야 되는데 이미지 안 뜨네요. 이미지 없는 거. 여기 있네요. 여기 한참 걸리네요. 예, 이미지 없음 이미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요 이미지가 없는 것 같아요. placehold 제가 스펠링 틀리게 썼나? placehold.it 슬래시 100 곱하기 100 100 곱하기 100이 요건데 확장명이 없어요. 이미지 파일이니까 확장명이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확장명이 없네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 실질적으로 버튼은 아무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리셋은 막 이렇게 뭐라고 쳤는데 이거 치기 뭔가 이상해. 그럼 리셋 버튼을 누르면 이제 초기 맨 처음에 초기 값으로 세팅해 주는 게 리셋이고요. 서비스 데이터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join.jsp로 해서 지금 안 만들었기 때문에 상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 뒤에 URL 뒤에 데이터가 안 붙죠? 안 붙어서 포스트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바디 방식으로 넣어서 처리를 했다. 다시 오셔가지고요. 설명은 하고 포스트 마시고 get이라고 써주세요. get이라고 쓰시고 저장하세요. 저장하고 그 없는 데서 뒤로 가기 누르시고 새로 고침 하시고 서밋을 누르시면 여기 데이터가 다 보입니다. 이렇게 물음표 뒤에 데이터가 전부 다 보이게 넘어갑니다. 이게 get 방식이에요. 됐죠? 네? 포스트 방식은 바디에 붙기 때문에 바디 부분은 URL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get 방식은 URL이랑 상관이 있어요. 그 URL 부분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이제 이렇게 포스트 get 방식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키, 요게 name입니다. name으로 지정한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게 value. 요게 name으로 지정한 거, 그 다음에 요게 value. 이게 됐고, 체크박스가 한 개, 체크박스 한 개밖에 체크를 안 했네요. 라디오 버튼에 해당되는 거 한 개, 뭐 히든으로 되어 있는 거 한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음표 뒤에 물음표 쓰고 그 다음에 key equal value, and 여러 개를 붙이려면 key equal value, 요게 한 세트, and 다음에 이렇게 두 세트, 세 개, 그 다음에 and 파일은 없어요. 파일은 이제 데이터가 없으면 이렇게 equal 다음에 뒤에 붙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파일이 한 세트, 체크박스 한 세트, 그 다음에 이렇게 라디오 한 세트, 그 다음에 여기 히든 한 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박스가 그냥 on으로 되어 있네요. on 되어 있는데 소스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여기 라디오에 밸류를 안 썼어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체크박스를 했는데 값을 넘겨야 되거든요. 밸류가 없으면 이게 값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체크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체크박스인 경우에 데이터 확인해 보니까 체크박스인 경우에는 이제 체크드만 쓰는 게 아니라 밸류가 필요해요. 밸류. 이게 체크를 해서 밸류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체크박스입니다. 이렇게 체크박스 이렇게 써가지고 밸류를 두 개, 체크박스를 두 개 다 쓰겠습니다. 뒤에도 체크박스 밸류 사용을 하고, 라디오 버튼도 마찬가지. 이제 밸류랑 속성이 필요하고요. 밸류랑 속성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밸류랑 속성이 필요하고, 여기다가 이제 라디오 이렇게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밸류가 있었죠? 제가 안 친 걸로.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요거 새로 고침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를 이제 두 개를 해요. 라디오 버튼은 두 개가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네임이 같으면 두 개가 안 되고 한 개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밸류에 대한 데이터가 넘어간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테스팅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포스트로 바꾸셔도 돼요. 한 세트, 두 세트,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7개. 체크박스는 같은 이름으로 한 개, 두 개가 넘어가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같은 이름으로 두 개가 넘어서 첫 번째 체크박스, 두 번째 체크박스. 배열이네, 배열.
배열. 첫 번째 체크박스, 두 번째 체크박스. 배열이죠? 되었나요? 그래서 요게 체크박스인 경우에는 배열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냥 배열이 아닌 체크박스만 받아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럼 맨 앞에 것만 받습니다. 뒤에 건 무시. 되었죠? 예,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됩니다. 요건 개방식으로 하면 데이터가 보이는데 이렇게 넘기진 않죠. 패스워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넘기시면 패스워드를 넣은 의미가 없죠. 패스워드를 썼는데 이렇게 넘기시면 주소란에 보이게 돼요. 보이니까 이거를 이제 개방식으로 쓰는 거. 패스워드나 이런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파일이 첨부되거나 그럴 땐 반드시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포스트 방식으로.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쓰시게 되고 정의를 한 개 해드리면 버튼. 태그 중에서 인풋 태그 있는데 나중에 이제 버튼도 한 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쓰셨는데 여기다가 인풋 태그는 단독 태그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버튼 태그 쓴 것 중에서는 이제 타입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그냥 버튼이 있어요. 버튼. 타입 버튼. 버튼은 모양만 만들어지고 여기 버튼 태그인데 버튼으로 쓰시면 모양만 버튼이고요. 아무 동작을 안 해요. 모양만 버튼이다. 버튼이다. 그러니까 디자인하기에 버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땐 얼른 이렇게 이제 버튼이라고 쓰면 버튼 디자인이 금방 생기는 거죠. 이렇게 사용이 되신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별도의 동작들은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요. 별도의 동작은 JS. 자바스크립트. JS라고 쓰시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한다. 작성해서 동작시킨다. 시킨다. 어떤 동작, 특별한 동작을 제가 이제 뭔가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로 얘를 동작을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모양만 버튼이고요. 아무 동작을 안 해요. 아무 동작 없음.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동작 없음. 그냥 이제 버튼으로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리셋이죠. 리셋. 리셋은 모든 입력란의 초기값 세팅입니다. 모든 입력란. 입력란이라고 썼는데 입력란. 요거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폼 태그, 같은 폼 태그 안에 있어야 돼요. 같은 폼 태그. 폼 태그 안에 있는입니다. 모든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걸로 눈으로 확인하시면 안 되고 태그로, 소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소스로. 아시겠죠? 되었나요? 입력란을 초기값으로 세팅해준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서밋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리셋이 동작이에요. 사실은 리셋 이렇게 동작을 해서 리셋도 동작이니까 리셋 메소드를 이렇게 초기 값을 세팅해준다. 그런 얘기는 이거 동작에 처리문이 작성되어 있고 처리문을 호출하는구나. 호출해서 실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서밋도 마찬가지인데 데이터를 네임이 있는 데이터인 거죠. 인풋 태그에 있는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거죠. 인풋 태그의 데이터를 전달해 준다. 서버로 전달해 준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달할 때는 이제 처리문이 있는 이 메소드 함수라고 얘기할게요. 폼 태그에 있는 거니까 메소드라고 써놓을게요. 메소드. 여기 메소드 안에는 처리문이 있는 거죠. 메소드를 호출한다. 호출해서 처리해 주는 거죠. 예, 처리문이라고 썼는데 처리문들이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거죠. 쓰게 된다. 근데 얘도 인풋이잖아요. 얘네들도 다 인풋이에요. 아시겠죠? 이미지 체크해 볼게요. 이미지 제가 만들었는데 뒤로 가게 하셔서 새로 치방만 할게요. 그리고 그 이미지 버튼으로 클릭할 수 있으니까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서밋이랑 똑같이 동작하죠. 이제로 넘어가서 처리가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라고 타입이 이미지인 경우 이런 얘기예요. 타입, 저희가 타입을 썼는데 타입이 이미지인 경우 이미지가 나오고요. 이미지가 나타나고 동작은 서밋하고 똑같습니다. 서밋과 같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이미지를 갖다 넣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요거는 JPG, PNG 뭐 이런 걸 것 같은데 찾은 거 한번
클릭해서 찾은 거 한번 볼까? 네. 그 URL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얘네들이 100 곱하기 100으로 되어져 있는데 JPG? 아니네요. PNG? 아닌데 PNG도 있는 이미지 엠박은 아닌 거 보니까 이미지는 있는 것 같아요. 브라우저에서 표시가 안 돼서 그렇지. 이미지는 있는 것 같아요. JPG? JPG. 예. 아니네요. 에이. 예. 표시될 수 없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잘 좀 해놓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클릭은 동작은 이제 서브밋과 같이 동작을 합니다. 서브밋 메소드를 호출해요. 호출해가지고 데이터를 전달되는 프레임 처리가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었나요? 그래서 실행돼서 이제 쓰게 된다. 근데 데이터 인풋 태그인데 얘네들도 이제 데이터를 그 전송하기 위해서 인풋 태그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버튼 태그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버튼이라는 게 있고요. 아니, 버튼 태그라는 게 있고요. 버튼 태그가 있고요. 이 버튼 태그를 사용하시면 그 열고 닫고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쌍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시고요. 버튼 태그를 쌍으로 돼서 이제 쓰시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쓰게 되고요. 버튼 태그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전송 이렇게 되는 거죠. 누르시면 이제 전송이라고 나옵니다. 안에다가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 전송 버튼이 한 개 생겼죠? 되셨나요? 얘는 인풋 태그가 아니니까 전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에 해당되는 거를 따로 3개 버튼, 리셋, 서브밋 이걸 따로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그 인풋 태그는 데이터 전송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데이터 전송이 안 되는 버튼 태그를 한 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은 얘네들이 타입의 기본은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서브밋입니다. 서브밋. 예, 기본 타입은 서브밋입니다. 서브밋.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타입을 쓰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타입을 지정해서 동작을 한정한다. 어떻게 동작할지 한정시킨다. 요거는 인풋 태그의 타입과 동일합니다. 인풋 태그. 요거는 이제 인풋 태그, 여러분이 인풋 태그의, 버튼, 타입이 버튼, 그 다음에 그 리셋, 그 다음에 이제 서브밋과 같다. 서브밋 이미지, 뭐 이런 거 같으세요. 와 같음. 같다. 되시겠죠? 기본은 전송이 기본이 서브밋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전송만 써놓으시면 이제 전송이 돼요. 여기서 전송을 누르시면 전송이 돼서 서버 쪽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되시겠죠? 됐죠? 이렇게 쓰시고 그 외에 뭐 이렇게 동작에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쓰셨으면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동작이 아니라 리셋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셋 쓰려면 여기 타입 이꼬르 리셋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리셋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만들어서 그냥 버튼입니다. 버튼을 만들어서 동작은 안 하고 이렇게 쓰시면 여기다 이제 타입 쓰시고 타입 사용하시고요. 사용하시고 이제 버튼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동작이 뭔가 시켜야 되면 이제 동작에 해당되는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이때 쓰는 게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가서 온클릭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HTML에 해당되는 속성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온클릭이라고 쓰시고 알럿 경고창 띄우는 건데요. 경고창 띄우자. 이거 알럿 지난번에 해보셨죠? 인용부 1개짜리 찍으세요. 여기 이제 2개짜리 있으니까 1개짜리 찍으시면 구분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역슬래시 쌍따옴표 이렇게 찍으셔도 됩니다.
R로 쓰시고 지금 버튼이 눌려졌다. 자, 버튼 누름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되셨나요? 이 타입은 동작이 아니라 이제 아무 동작이 없는데 제 동작을 만든 거예요. 새로 고침하시면 여기 뭐라고 막 쓰고 이제 리셋을 누르면 이게 리셋 되는 거죠. 타입으로 지정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버튼 눌려짐. 예,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처리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문을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 온클릭이 뭐죠? 온클릭이 뭐죠? 예, 온클릭 아니 구조상 코드 구조상 이 버튼은 뭐죠? 버튼은 이 뭐죠? 버튼 여기 맨 앞에 꺽쇠표시 뒤에 붙어있는 버튼은 태그 꺽쇠표시 뒤에 있는 건 무조건 태그다. 버튼 태그 아시겠죠? 예, 그 다음 한 칸 띄었어요. 그 다음에 타입은 뭐죠? 예? 타입은 형식인데 번역하면 형식이에요. 형식인데 그 프레임 변수 속성이라고 본다. 속성.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거기다 집어넣는다. 이런 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코딩하잖아요. 이제 개발자니까. 개발자니까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여기에 변수 버튼이라는 타입에다 변수를 저장해 놓으면 얘가 이제 버튼으로 동작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온클릭은 뭐죠? 온클릭. 이 버튼은 리터럴입니다. 온클릭 뭐죠? 네? 내가 지정한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겁니다. 있는 거를 한 거예요. 예, 이게 내가 없는 걸 지정했으면